여러분의 척추보안관, 협착증, 디스크, 개 섞어라, 빵빵! 안녕하십니까? 안풍기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척추보안관팀입니다. 오늘은 치료와 관련해서 우리 허리 디스크, 협착증, 목 디스크 치료 받으실 때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또 많이 물어보셔서 대표적인 치료들이 어떤 게 보험이 되고 안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풍선 확장술이라던가 고주파라던가 아니면 내시경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신의료 기술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보험이 되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보험이 안 된다는 말씀은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전 국민이 갖고 있는 보험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이나 실손보험 있으신 분들은 뭐 약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거의 뭐 대부분 다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우리 국민보험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가끔 오셔서 기초수급자이시거나 국가유공자시거나 뭐 이러신 또 이제 환자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의료, 신의료 기술에 이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병원도 이게 보험이 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병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MOU를 맺었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보호 1종, 보호 2종 이러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비용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배려를 해드리고 어떻게든 좀 절감을 해드릴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 써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엄격한 기준에서는 일반적인 비수술이라 하는 이런 시술들은 보험이 아직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술은 보험이 되느냐? 척추 수술은 웬만하면 보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수술도 있습니다. 유합술, 그러니까 나사목 고정술이죠. 유합술 중에서도 보험이 안 되는 재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금속 보형물 아니면 피크 재질이라는 이런 보형물도 보험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신제품이죠, 소위.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보험이 안 되다가 나중에 보험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한시적 비급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보형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장점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특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항생제가 코팅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어떤 핀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스레드라고 그러죠. 이게 날 자체가 뭔가 좀 다르거나 일반적인 보험되는 제품보다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 수술 시간을 이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들이라면 또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안타깝게도 의사들이 사용하기 쉽고 이런 재료들이 사실 좀 수술 시간도 짧고 좋기는 하지만 좀 보험이 안 되니까 또 비싸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수술 비용이 병원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소위 비급여 수술과 관련해서는 각자 병원에 맡겨진 재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들마다 비싸게 좀 받는 경우도 있고 좀 적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차이 나서는 안 되겠죠. 가끔씩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차이 나는 병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 평균적인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하는 게 자체적인 어떤 그런 조율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들도. 그리고 이제 골절 있으실 때 이제 공구리 치료라고 하죠. 공구리 치료라고 인공뼈 시멘트를 물개에서 주입해주는, 주사로 주입해주는 공구리 치료라고 있어요. 척추체 강화술이라고. 이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이제 흔한 질환이거든요. 으스러진 뼈에 이제 시멘트를 채워놓으면 통증도 갑자기 50% 70% 이상 확 이제 가라앉으면서 일상생활도 가능하시고 한, 뼈가 약하시거나 허리가 많이 굽으신 분들이 또 이 시술하면 굉장히 좋은데 보험이 됩니다. 하지만 2주 정도의 보존적인 치료 기간을 두고 이제 하셔야 돼요. 2주 정도 안정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통증이 있으면은 그거를 했을 때 보험이 된다라는 이런 기준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그런 기준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이제 보험이 되는 그런 어떤 치료들도 있습니다. 재료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보험이 되는 재료가 있고 안 되는 재료가 있어요. 지혈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위 이렇게 막 전기로 하나하나 막 이게 또 열도 발생되고 주변에 신경이 막 그 열에 닿을 수도 있고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이런 거와 그냥 찍 뿌려주면 그냥 지혈이 팍 돼버리는 이런 지혈제 있어요. 이 지혈제가 근데 비싸요. 이 지혈제가 이런 것들은 의사 입장에서야 우리 환자분들을 최대한 가장 좋은 치료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지혈제를 쓰면은 확실히 수술 시간도 빨라지고 환자분의 어떤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피가 안 나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너무 비싸.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지혈제가 너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좀 배짱 장사를 해. 안 깎아요, 안 깎어. 웬만하면 많이 쓰면 깎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잘 안 깎더라고요.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은 모든 척추하는 의사들은 다 아는 지혈제 있어요. 저희 의사들끼리는 그 지혈제 회사에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왜냐하면은 이 지혈이라는 게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그 신경을 쓰는, 지혈이 안 되면 수술이 길어지고 수술 시야도 잘 확보가 안 되니까 수술하다가 막 화도 나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 지혈제가 나옴과 동시에 수술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안 쓸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그 지혈제가 너무 비싸니까 하나 쓰고 두 개 쓰고 겨우 그러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보험이 좀 많이 이제 발달된 그런 나라고, 그런 케이스들 우리가 또 가서 유학을 가서 이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지혈제를 막 10개 뭐 15개 막 까서 막 써요. 당연히 좋지, 뭐 출혈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좀 부분들도 있습니다. 재료들 중에서도 그 지혈제 말고 유착방지제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수술에 들어가는 도구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의사가 사용하기에 너무 편하게 되어 있는 거일수록 보험이 아직은 안 되고 비싸다. 뭐 그런 것들이죠. 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가끔은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도 보험이 안 되는 치료를 하고 똑같은 수술했고 저쪽도 보험이 안 되는 수술로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비용 차이가 너무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저쪽 병원은 왜 저렇게 비쌀까? 저도 궁금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의사와 또 상의를 하시고 또 진료실에서 얘기를 또 들으시고 신뢰가 가는 의사, 병원을 선택하셔서 잘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이 되는 수술과 뭐 안 되는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기타 또 궁금하신 디테일한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보안관 TV였습니다.